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언급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는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우선 3당 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개헌 논의라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또 이렇다 할 압도적으로 뚜렷한 대선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개헌 논의를 브레이크라고 하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 또 다른 이유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청와대 역시 개헌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현실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정 수행 지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항상 대통령이 정치와 일정 부분 거리를 뒀다 올라갔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인가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의.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렉서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원 감사 결과 수조 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 실태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분식회계, 묻지마 투자, 성과급 잔치, 이 부실경의 종합판 같은데요. 예. 이 대우조선해양은 그 2013년과 그 2014년 두 해 동안에 그 실제로는 그 적자를 기록했지만 예. 이 수조한 해양 플랜트 사업의 원가를 줄여잡는 방식으로 흑자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분식회계 규모가 무려 그 1조 5천억 원이나 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대우조선의 그 최대 그 주주이자 그 감독기관인 그 산업은행, 이 자체적인 그 분식회계 그 검증용 분석 시스템만 돌렸더라도 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하죠. 예. 네, 또 그 해양 플랜트 계약 12건을 그 사전에 그 심의도 없이 계약해서 1조 3천억 원의 그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예. 나아가 그 조선업과는 무관한 이 자회사 17곳에 이 묻지마 투자로 역시 9천여 원의 그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실은 보고 있는데 또 성과급 잔치는 버리고 아주 독특한데요. 네, 이제 2013년과 2014년 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그 적자를 흑자처럼 꾸민 다음에 이 대우조선 임직원들 모두 2천여 원의 그 성과금을 나눠 가졌고요. 이제 더 문제는 그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7월 이미 그 수조 원대의 그 적자와 그 부실 회계가 드러나고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바로 세 달 뒤인 그 지난해 10월 직원 1인당 946만 원, 총 877억 원의 그 성과 상여금을 지급을 했다고 하죠. 아, 자, 그리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이제 본격화가 되는 모양이에요. 검찰이 오늘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을 소환 조사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근데 이게 김수민 의원 핵심 당사자보다 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먼저 불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검찰이 보통
일반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건의 그 핵심 의혹 당사자를 부리기 전에 먼저 그 주변 인사부터 그 수사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이 그 이번 사건의 핵심을 당시 그 국민의당의 그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즉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당시 그 박선숙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문제의 그 리베이트 계약, 물론 그 국민의당에서는 그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그 리베이트 계약을 지시했느냐? 여기 이제 그 수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의 그 자체 진상 조사란 말이에요. 어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당사자들 면담은 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부실하고 성급한 조사 아니냐, 예. 조사 결과 발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국민의당 그 진사조사 단장이죠. 그 이상돈 최고위원 그 중간 조사 결과를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홍보업체의 그 자금이 그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그 리베이트 의혹을 이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예. 이 국민의당 그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그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이제 그 TV 광고 대행 업체가 그 김수민 의원이 그 대표로 있었던 그 브랜드 호텔이라는 그 디자인 업체한테 제공한 6,820만 원의 이제 그 성격입니다. 정당한 그 디자인 기획 및 제작의 대가였다는 게 어제 이제 국민의당 그 진상조사단의 이제 그 중간 조사 결과 발표였죠. 또 다른 쟁점은 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가 그 6천여만 원의 그 체크카드를 그 국민의당의 그 태스크포스에게 그 제공했다는 의혹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는 그 카피라이터에게 그 지급했던 것으로 이 체크카드 사용되지 않고 발급은행에 반납됐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당 그 조사위원회 김수민 의원이나 그 박선숙 의원 등 그 핵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하죠. 예. 이 이상돈 진상조사 단장과는 저희가 바로 요 다음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도 개헌을 하는데 아주 이 우윤근 사무총장은 그냥 내년 4월에 하자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네. 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는 어제 그 한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이는 이제 국회에 이제 그 특위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연말 정주에 그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그 논의를 제시를 하고 내년 초 늦어도 그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윤근 그 사무총장 내정자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임기가 1년 8개월 정도 남아 있고 더군다나 그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그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올해가 개헌 논의의 그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응이 제각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대체적으로 그 친박은 그 경제 여건이 그 좋지 않은데 그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상황을 그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그 청와대의 그 개헌 블랙콜론이죠. 여기 그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비박계에서는 그 현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바꿔야 한다. 이런 데 이제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박계로 분류되는 그 이장 의원 어제 그 YTN 라디오와의 그 인터뷰에서 우리 방송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한 시점에 이 개헌 논의는 그 시기가 맞지 않다면서 그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예. 그러나 그 비박계로 통하는 그 나경원 의원 어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87년 체제의 그 산물인 헌법은 그 정치적으로나 내용에서 그 수명을 다했다. 이 정치체제 개편은 물론이고 기본권 조항의 그 개정도 불가피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예. 이 비박계의 그 권성동 의원도 한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 분권형이든 의원 제각되든 그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다만 현재 대통령 임기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그 공약으로 해서야 추진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어제 중간조사 발표했다. 결과를 발표했다. 제가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래서 이 진상조사단의 단장 맡고 계신 이상돈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국민의당 출범 이후 상당히 위기가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밖에서 보기에 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뭐 저희들을 지지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서는 이른바 언론에서 주로 제기했던 것들은 현재 우리 파악하는 바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죠. 일단은 그 조사하실 때요. 제가 궁금한 게 브랜드 호텔이라는 회사하고 그 B사하고 S사라고 나오죠. 그죠? 네. 그 회사들의 통장 잔고 이거를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다 띄워오라고 그래서 복사해서 가져왔고 언론에서 그 기자분들이 다 봤죠. 공개됐죠. 그러면은 언제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어차피 브랜드 호텔에서 그 일을 한 대가를 받은 거니까 자기를 용도로 지출을 했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지출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체 받은 거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네. 제가 소소한 경비. 그것은 이미 몇몇 언론에 알겠습니다. 명을 집었지만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 면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수민 의원,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이런 쪽에 면담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게 졸속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제나 마찬가지로 특히 그 세 분은 현재 형사 피의자 같은 신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그 세 분을 만나봐야 되겠는데 검찰 소환이 잡혔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검찰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제 김수민 의원 등 세 분에 대한 것은 현재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주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대응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일일이 모든 언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일괄해서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제기된 게 이제 돈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네, 돈 그죠?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계좌만 보고서 일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런데 선관위 같은 경우에 이제 고발을 할 때요. 이 돈이 당으로 유입됐는지는 고발 내용과 무관하다. 사전 보고 지시에 의해서 브랜드 호텔로 자금이 들어간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위반 혐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저런 얘기입니다. 그 브랜드 호텔에 그 김남욱의 교수님 위주로 해서 이제 국민의당에 일을 하기 위한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당 타스크포스죠. 그래서 카스맥스로 일을 받으면 타스크포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브랜드 호텔에서 국민의당이 발주한 일을 하기 위한 국민의당이 홍보 관련 일을 하고 있던 꾸린 팀이 국민의당 타스크포스인데 그것은 브랜드 호텔의 내부의 팀이죠. 국민의당과는 무관하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하부 조직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당시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조직이 제 아래에 있습니까, 그게? 이게 아니잖아요. 브랜드 호텔 속에 있는 것이죠. 그거를 국민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결국 법리 논쟁인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더 이상 논란이 없는 것이죠. 돈은 거기 있고, 그 사람들이 받은 거고, 국민의당에 별도로 들어온 적이 없다. 다만,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브랜드 호텔은 일은 전혀 안 하고 돈만 받았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그 브랜드 앤 컴퍼니 그 대표의 기자회견 보셨죠, 그죠? 네. 근데 뭐 이게 브랜드 호텔하고 하청업체 간의 거래 방식이 업체 관행이라는 얘기, 이게 그 관행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뭐 거기서 그 회사 입장에서 뭐 우리하고 일을 하다가 계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뭐 계약은 통상적인 그 절차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은 특히 그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은 뭐 통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은 자반의 자금 흐름이 분명히 잡히는 것이죠. 네. 자금 흐름이 분명히 잡힌다. 네, 자금이 근데요. 그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냥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고발 내용 보면은 국민의당 쪽 또 인사 중에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그거 선관위 고발할 때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심지어 이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관계자가 체크카드를 받아서 쓰고 다녔다고 얘기 나왔죠, 언론서. 예. 그 얘기가 선관위 고발장에 들어있습니까? 또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데 왜냐하면은 체크카드는 쓴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대로, 회사에, 그들은 별개 부재에 남아있죠. 그럼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고발장을 역시 보질 못하셨어요? 네, 그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신 거다. 언론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를 했고 기사를 썼고 예. 더 나아가서 캐시카드를 국민의당 관계자가 썼다 그랬어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 캐시카드는 그대로 있고 쓴 적이 없고 6천만 원도 별개 부자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조사하실 때 그 핵심이 돈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그거는 언론 보도, 그거 역시도 근데 언론 보도에 입각해서 가장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하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선관위 고발 내용은 없지만 그것에 대한 보도를 보고서 그런 집중적인 의심을 되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했지만은 지금 자금 그 흐름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을 갖다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호텔에 들어온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 호텔이 이꼬르 국민의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기사를 보셨죠? 검찰에서. 그렇게 법리 해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법리 해석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내 조사 결과가 검찰의 수사 내용하고 좀 다를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역풍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저는 그러나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 부분 논의를 하고. 예. 요번에 문제가 된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브랜드 호텔 또 두 개의 회사 간에 이른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그 자금의 흐름은 저는 소명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이른바 검찰이나 선관위처럼 국민의당에 받았다고 보느냐 것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일각에서는 실제로 그 돈의 흐름도 물론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김수민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상조사단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근데 진상조사단은 최고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인물을 부여받았거든요. 예. 최고회의에서는 박지원 대표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것은 전략공천이고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어느 당이나 비례대표를 전략공천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김수민 의원을 공천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을 수 있죠.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뭐 부당한 것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공천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절차 면에서 그것은 하등의 문제될 거 없다는 것이 뭐 지금 당의 어떤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뭐 그 부분은 범위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등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죠? 그렇죠. 예. 당부당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번 사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너무 안 보인다, 리더십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는 자기 본인이 뭐 사실 확인에 어떤 개입하는 것은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논란이 좀 전개되는 것을 보고서 어떤 의사표명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나 언론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자금 흐름은 너무나 빤하기 때문에 예. 크게 뭐 어려울 것이 없었다. 단 브랜드 호텔이 자신들이 일하고 받은 용역의 대가인 금액을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가? 저는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리 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문제가 아니라.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노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예, 지금 시각 7시 39분 2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어제 아침에 비해서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도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서쪽으로 가는 길은 강변북로가 청담대교 부근과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는 잠실철교 부근부터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도 교통량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 이전부터 목동교까지,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월 27일로 결정이 났죠. 2달하고도 이제 열흘 정도 남은 건데요. 벌써부터 당권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내가 차기 당권의 적임자다.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굉장히 겸연쩍어 하시는데, 예.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예. 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열의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저로서는 예. 이 분열을 수습하지 않으면, 대선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룰 적임자로서 저 추미애를 꼭 부탁드리는 거고요. 예. 또 당 대표는 대선 후보를 아무래거나 흔드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당으로부터 대선 후보를 지켜줄 수 있는 깊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대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선명하게 각을 세워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회복시키고 또 우리 후보를 지켜줄 강단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오늘 이 언론 보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네. 추미애 의원이 지금 당내 주류인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 맞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친문, 비문, 친노, 비노식으로 가르는 것은 좀 분열주의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실제 지난 분당 사태 때 당 깨고 나가신 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 분열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개파 가르기식보다 저는 정치 행로가
항상 뭐 저 자신의 일신의 안위, 예. 출세 이런 것보다는 저를 희생하고 더라도 당 분열을 받고 통합을 항상 외쳐왔고요. 뭐 그걸 오래된 당원들, 지지자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렇게 상처 많은 이런 때에 애파적 선택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요. 예. 또 역대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시대가 원하는 당 대표를 선택해 왔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뭐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모든 정당에 있는 정치인분들이 다 개파란 용어 쓰지 말아달라, 분열주의적 사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열을 시키려고 일반 국민들이 그 얘기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는 건데, 그죠? 네. 네, 저는 그런 정치 행로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네. 추미애 의원께서는 당연히 안 그러시죠. 근데 제가 또 하나까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만일 우리 추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에요. 네. 개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87년 만들어진 헌법이, 사실 그동안 기본권 측면에서는 기본권에 대한 국민적 욕구, 기대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요. 또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 수립,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권 중심의 개헌이 필요한데, 자꾸 이제 권력 구조 개편이 언급이 되다 보니, 예를 들어 각 세력의 연합을 상상시키는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건 사실은 정치권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 분점을 기도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시선을 향한 국민이 주체가 된 그런 인식 아래 논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험하다. 지금과 같이 정치 불신이 강한 때 그런 식의 개헌 논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든지 정부 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책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미국식의 그런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부 통령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식이죠. 그런 쪽이라면 저는 충분히 국민과 토론할 여지는 있다,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나 이런 건 좀 너무 나간 거고, 그죠? 네. 대통령제를 근간해서 예를 들면 중임제를 바꾼다든지 네. 정부통령제를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군요.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당내의 다른 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당에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대체로, 민주당은 지방자치를 실현시킨 당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내다본 시대에도, 역시 어떤 지역주의 이런 것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권한을 줌으로써,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로 지역 등권을 해야 된다 하는 건 정략적인 발상이다라고 보고요. 또 중앙정부는,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 통령제를 도입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공감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 그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이제 대선까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인적 분포로 봤을 때에는 이미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야 사실은 언론에 어떤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있지도 않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계속 강한 펀치를 맞으면서도 지속적인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그건 이제 그분의 어떤 정치적 힘이라 할 수 있죠. 대중성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도 사실은 잠재적인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분들도 다른 강점이나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대표로서는
어떤 전당대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면서 또 이제 승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흔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또 당 대표는 그 후보의 장단점을 잘 부각시켜서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접목을 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죠. 예. 아니, 근데 직접적으로 여쭤봐서 잘 네. 관리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데 예를 네. 들면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요. 모바일 네. 투표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것을 제가 사실은 모바일 투표에 대한 룰을 규칙을 만든 사람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검정 장치를 마련했어요. 각 후보가 이의가 있다 그러면 후보가 암호 키를 하나씩 번호를 나누어 가지고 그 후보들이 다 동의하면은 즉시 그것을 열어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이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떤 기계적인 장난이나 이런 걸 차단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가지고 이 모바일 투표를 시행을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결국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제 지지 성향의 분포에 있어서 어떤 분은 모바일 투표에 강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대중성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갖고 있느냐, 어떤 집단, 어떤 계층에 대해서 자기 지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건 정치 스타일이나 어떤 총체적인 정치 역량을 평가 문제지 모바일 투표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자, 그리고 김부겸 의원 출마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김부겸 의원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예. 들어서야 예. 제가 가진 그런 신념과 소신 이런 것으로 지금의 당을 잘 수습하고 대선 관리를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처럼 분열의 상처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걸 수습하려고 노력해온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 호남 대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호남 대표론 얘기하는데. 예. 근데 호남에서도 호남 대표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당을 잘 수습하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그런 대표를 원하고 있죠. 예. 그래서 호남 대표란 이름이 사실은 우리 당도 호남에 가두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호남에 가두고 호남 자체를 호남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당대회까지 또 이게 잘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다음에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